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일로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애초 오늘 강행하겠다던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복을 입으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논술과 면접이 오늘부터 이어지면서 각 대학교도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특수대학원장이 계약직 강사를 폭행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대학원장은 술에 취해 경찰이 올 때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 9시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에는 저녁부터 가끔 눈이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만큼 일정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첫 소식 민지숙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인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날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당초 징계위는 그제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하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자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이마저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소집은 5일 전에는 통보돼야 한다는 규정을 들며 재연기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한 차례 연기된 일정을 다시 연기하는 건 무리라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무부는 절차적 논란을 의식한 듯 윤 총장 측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향후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을 두고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간의 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 국면마다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등장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폭탄 발언을 던진 뒤 첫 공개 일정으로 지난 10월 29일 원전 수사가 배당된 대전지검을 방문했는데요. 이후 대전지검은 일주일 만에 원전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 사건을 특수부 검사들이 있는 반부패부에 배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물타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날짜도 시점이 절묘합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원전 수사 관련 영장 청구 보고서를 내겠다고 보고한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직무정지에서 풀려난 윤 총장이 가장 먼저 챙긴 것, 원전 수사였습니다. 복귀 하루 만에 영장 청구를 승인했죠. 이렇게 원전 수사를 두고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가 이 원전 수사 때문이란 해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영장심사 결과가 검찰의 윗선 수사까지 겨냥할 수 있을지 이번 원전 수사의 최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사정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 내부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444건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을 때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감사 방해 혐의뿐 아니라 공용 전자기록 등 송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인 감사 방해 혐의와는 달리 공용 전자기록 등 송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원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문건 폐기를 누가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윗선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N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는 후배들의 열띤 응원도 함성도 들을 수 없었지만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온 수험생도 있었고 고사장을 잘못 찾거나 수험표를 두고 와 애를 태운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수능 시험장의 모습을 정태진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엄마 안아줄게. 어두컴컴한 새벽, 한 학부모가 수험생과 함께 포옹하고 또 다른 학부모는 수험생인 자녀가 혹시나 춥지는 않을까 옷을 여며주며 볼을 어루만집니다. 고사장 앞에서는 예년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후배들의 요란한 수능 대박 응원도 따뜻한 차를 건네는 손길은 사라졌고 대신 마스크를 판매하는 상인만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감독관들은 정문 앞에서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했고 고사장에 늦은 일부 수험생은 자원봉사자와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도착했습니다. 인천의 한 고사장에는 하얀 방역복으로 온몸을 감싼 수험생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챙기지 못한 자녀를 위해 부랴부랴 고사장을 찾은 부모도 있었고 교문이 닫힌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간절히 기도하는 학부모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안쓰럽고 그동안 고생했던 생각이 나서 좀 말캉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시험을 잘 보던 못 보던 인생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많은 시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 이리 하지 말고 수능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조계사와 전국 곳곳에서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시기에 공부 안 하고 너무 고생 많았고 모든 수능생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잘 보고 부정 없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유난히 더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1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N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칸막이를 두고 시험을 치렀죠. 이 음압병실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까지 사상 첫 코로나 수능이 빚어낸 장면은 다양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대거 응시를 포기하며 역대 최고의 결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확진자 시험장이 꾸려진 서울의료원 음압병실입니다. 침대 대신 책상을 놓은 공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느라 집중하고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이 뒤에서 시험을 감독합니다. 이번 수능은 까다로운 시험 문제와 함께 방역에도 잔뜩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마스크를 쓰고 좁은 칸막이 공간 속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좀 많이 불편했고 좀 숨쉬기도 좀 답답하고 또 칸막이 때문에 시험지 펼치고 하는데 모의고사 풀 때랑 많이 달라서 좀 불편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결과 기다리면서 그냥 집에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전국 1,300여 곳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42만 명. 생활치료센터 29곳과 별도 시험장 113곳에서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631명이 코로나 속 수능을 마쳤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5명도 별도 고사장으로 긴급히 옮겨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시율은 13.17%로 지난해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대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 격차 우려가 컸던 만큼 수능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년의 변별도 정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능 시험장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오늘부터는 각 대학교의 면접과 논술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과 달리 확진 수험생은 응시가 금지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숭실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주요 대학의 논술과 면접고사가 2주간 진행됩니다. 대학별 전형엔 60여만 명이 몰리는데 한 명당 4곳 이상의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수능과 달리 여러 장소에서 시험을 치다 보니 각 대학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학교는 시험날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막기로 했고 발빠르게 비대면 면접을 준비한 학교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도 출입증을 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8곳에 권역별 고사장을 마련했고 교내에 별도 고사장을 마련한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수능과 달리 응시 기회가 차단됐습니다. 또 일부 대학은 관리와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응시를 막았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수능을 잘 봐도 대학별 시험을 못 보면 불합격인데 확진자를 위한 논술 면접 대책도 마련해줬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가 국가시험이 아니다 보니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약사들이 부작용이 있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서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복수의 제약사들과 백신 계약을 놓고 막바지 협상 중입니다. 일단 3천만 명 분량을 확보해 내년 가을쯤부터 접종할 계획인데 다음 주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약사들이 백신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10년 이상은 걸리는 백신을 1년도 안 돼 내놓은 만큼 유효성과 안전성 우려가 나오다 보니 면책을 주장한 겁니다.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공동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에 부작용도 국가가 배상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과 유럽은 이미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정부도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단 말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2주 뒤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CNN 방송이 존스 홉킨스대 집계를 인용해 미국에서 코로나19로 2일 하루 2,804명이 숨져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10만 226명으로 집계됐는데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My entire family was affected. My father died last Tuesday on a ventilator. My mother is home with oxygen, unable to breathe on her own after being in the hospital for 6 days.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크리스마스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자택 대피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It's time to cancel everything. And if it isn't essential, don't do it. Don't meet up with others outside your household. Don't host a... If you're able to stay home, stay home.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국장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끝까지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ecember and January and February are going to be rough times. I actually believe they're going to be the most difficult time in the public health history of this nation.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총 사망자는 27만 4천여 명. 레드필드 국장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년 2월이 되기 전 20만 명 가까이 더 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6번째 자가격리를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날 예정인데요.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등 입법 현안에 대한 최종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가 석 달 만에 만나는 건데 박 의장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최대한 협력하도록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6번째 자가격리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결단이 임박했다고 강조해 주요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9일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처리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4차 추경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던 지난 9월 회동에 이어 양당 대표 간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이 대표가 전남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정무특보를 지냈던 인물로 4.15 총선 무렵 이 대표 측이 옵티머스 관계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에 출석해 변호인 참여하에 오후 6시 반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뒤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잇따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놓으며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정작 이용자들은 충전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충전 난민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전기차가 시원스레 도로를 질주합니다. 내연 기관보다 유지비가 덜 들고 한 번 충전으로 부산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성능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매를 하자니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부족한 충전 시설입니다. 많이 충전소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구매할 생각이지만. 택시기사 일을 하는 이태석 씨는 2년 전 전기차로 차를 바꿨습니다. 아파트에 급속 충전 시설이 있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 저 아파트 단지에 이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망설이지 않고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동료들은 충전기 없는 집들은 이제 좀 망설이고 못했지 여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공용 충전기는 25기로, 최소 기준 150기에 한참을 못 미칩니다. 서울의 한 구청은 관내 시설에 가로등 겸 충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10분 내로 충전시키는 급속 충전기가 사실 급선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전체 자동차 산업은 평균 3%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기차 시장은 14% 성장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매년 인증사진의 명소였던 미국 뉴욕의 록펠러 센터 앞. 올해도 어김없이 점등식은 열렸지만 평소와는 방식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1933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전통이죠. 뉴욕 록펠러 센터 앞에서 드디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풍경이 좀 다른데요. 이전 같으면 인파로 북적였을 현장에 시민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TV로 중계됐고 축하 공연도 사전 녹화였다는데요. 시민들은 트리에 직접 접근할 수 없고 4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전망대에서 5분씩 차례로 볼 수 있었다네요. 그런가 하면 산타를 보려고 1년을 기다렸을 아이들도 방역 수칙을 예쁘게 지키면서 산타를 만나고 있습니다. 산타도 아이들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곤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산타와 아이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얼굴에도 이중으로 가림막을 썼지만 사진 찍을 땐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요. 다행히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한 나머지 산타와 이렇게 만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조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산타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고령인 산타는 고위험 군이니까요. 궁지에 몰리면 평소 택하지 않던 선택지를 고르게 되기도 하죠. 아마 이 친구도 그만큼 절박했던 모양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주택가를 뭔가 급히 뛰어갑니다. 캥거루과의 동물인 왈라루 한 마리가 포착된 건데요. 경찰이 도주로를 차단했더니 급기야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서툴었던 이 왈라루 허우적대며 빠져나오질 못하는데요. 결국 근처 낚시꾼의 도움으로 뜰채까지 활용해서야 2시간 만에 추격전이 간신히 끝났습니다. 물속에서 추위에 떨긴 했지만 다행히 큰 이상 없이 동물원으로 돌아갔다네요.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4.5도, 대관령은 영하 13.9도, 안동은 영하 7.5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약 9도가량이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와 일부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춘천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3.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은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4도, 청주 6도, 전주와 광주는 7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서는 차차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비가 오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서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전북 서해안으로는 빗방울이나 눈발 정도만 살짝 스치겠습니다. 한편 갈수록 대기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동쪽 곳곳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잠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